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듈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더 나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습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실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길 바랍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어떤 매트릭의 모델이 나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비교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모듈을 설명해 드리면서 랜덤 그리드와 랜덤 스위프,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리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무엇이었나?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한 번 더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던 모델은 우리의 두 번째 실습 주제인 미국 45개 월마트의 부서별 주간 판매액을 예측하는 모델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실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실습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동안 우리의 첫 번째 실습이었던 타이타닉 생존 여부 예측 모델도 더 좋은 모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 우리 구독자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예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열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첫 번째 실습 타이타닉 모델을 더 나은 결과의 모델로 학습시켜 보면서 한 번 더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3강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이밸류에이트 하면서 정확도가 약 80%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78%, 79% 요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걸 좀 더 높여보기 위해서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zure ML Studio의 이진 분류 알고리즘에는 이렇게 총 9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습할 때 로지스틱 레그레션과 에버리지드 퍼셉트론 두 가지로 실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9가지를 모두 다 사용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 디시전 정글, 그 다음에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이 꽤 높은 정확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실습할 때는 로지스틱 레그레션과 에버리지 퍼셉트론만 썼지만 이번에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도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보고 결과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 ML Studio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실험 목록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타이타닉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분은 안 계시겠죠? 이 모델을 열어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로컬에서 불러와서 어떤 걸 쓸 건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edit 메타데이터 진행해주고, 빠져있는 값 채워 넣어주고, 데이터 분할해서 이렇게 로지스틱 레그레션과 에버리지드 퍼셉트론으로 학습을 시켰었죠. 그때 정확도가 한 8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를 쓸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모듈 카테고리에서 머신러닝 쪽에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니셜라이즈 모델, 이 안에 클래시피케이션, 우리는 생존하냐 못하냐 이진 분류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앞에 toClass가 붙어있는 알고리즘들 중에서 자, 9가지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나 아니면 디시전 정글 또는 뉴럴 네트워크 요 애들을 사용하면 성능이 좀 잘 나옵니다. 저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위치를 시키면 좋을까요?
이쪽에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학습시킬 원래 트레인 모델이 필요한데 이 트레인 모델이 아니라 트레인 쪽에 가서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 얘가 트레인 모델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 가지고 나온 알고리즘을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의 가장 앞쪽 동그라미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학습시킬 데이터, 그러니까 스플릿 데이터에서 앞쪽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동그라미는 평가 데이터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 세 번째 동그라미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비워둔 상태로도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에 있는 느낌표 빨간색 에러를 없애줘야겠죠.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 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채워 넣어 줄 거냐 할 때 이 안에는 엔타이어 그리드와 랜덤 스위프, 랜덤 그리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랜덤 스위프가 성능이 좀 잘 나오더라 라고 해서 요거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모델을 총 몇 개 만들 것이냐 하는 건데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10개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랜덤 시드는 100으로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컬럼 입력을 해줘야겠죠. 레이블 컬럼은 런치 컬럼 셀렉터 열어서, 자, 오랜만에 보니까 또 낯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레이블 값은 바로 생존 여부죠. 이것만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체크.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귀 모델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 매트릭 아래쪽에 있는 걸 루트민 스퀘어드 에러를 기준으로 학습을 시키겠다 라고 선택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죠? 그죠? 분류 문제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매트릭 값들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큐러시 그대로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설정 끝이 아니죠. 우리가 연결시켜둔 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값으로는 싱글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이 상태 그대로 쓰겠다 라고 원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넣어주려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열어서 파라미터 레인지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이 값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랜덤 그리드죠. 그죠? 우리는 랜덤 스위프 모드를 쓸 거기 때문에 랜덤 스위프는 2에서 128 사이에 있는 값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여기 있는 값을 고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에서 50 사이의 값, 여기에서는 0.025에서 0.4 사이, 또 여기 만들어지는 나무의 개수는 20에서 500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는 500개까지는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한 200까지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수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값들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값들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는 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은 레인지 빌더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아까는 이렇게 값을 명확하게 숫자로 입력하는 거였는데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값을 선택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값 안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좀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값을 레인지를 확 늘려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걸 클릭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값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랜덤 넘버 시드는 여기는 1, 2, 3이라고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실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데이터 양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는데 서버가 느렸던 건지 하여튼 오래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던 월마트 데이터보다는 데이터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부디 그러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모듈을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신 분들은 요 두 번째 모듈 위에서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하면 다른 모듈은 그대로 있고 이 두 개의 추가된 모듈만 실행이 되게 될 거예요.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10개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10개를 만드는데 이 시간에는 좀 네트워크가 빠른 건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 중에서 1번으로 우리가 학습시킨 10개의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으로 베스트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10개의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번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10개의 모델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맨 위에 있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요. 어큐러시를 확인해 보면 82.4%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점점 안 좋은 모델이 나오는데 안 좋은 건 0.79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시켰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80% 이상의 모델이 학습되어 나오긴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어큐러시가 막 98%, 97% 이렇게까지 높아지진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와, 이 모듈 엄청 좋은 거구나, 이 모듈만 있으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잘 학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그 이후 단계 알고리즘만 좀 개선을 하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때는 이 모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금 타이타닉 데이터는 굉장히 단순하고 전 처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모델의 성능이 높아지진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전처리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바꿨을 때 큰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지난 실습과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모듈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건 한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데이터 쪽을 좀 더 다루면서 향상을 시켜봐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이제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 어떻게 쓰는 건지도 좀 더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이 모듈이 무조건 최선의 방안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달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꾸준히 조금씩 공부할 거니까요. 성능이 너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즈 이 모듈과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다 된 모델은 2번 동그라미 위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Save as Trend 모델 이걸 클릭하셔서 타이타닉 베스트 모델이라고 이름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안 하시면 다음에 또 학습을 시켜줘야 되니까 꼭 세이브 해 주셔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여기 트렌드 모델에 이렇게 타이타닉 베스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 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